문재인 대통령이 우주 산업에 고속도로를 놓게 됐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그 우주의 상황을 보면은 본격적인 미중 패권 전쟁, 1차 전쟁이 시작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주전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어요. 위성 전쟁. 또 한 가지는 일론 머스크나 베조스 같은 아마존 창립자죠. 예. 스페이스X의 그 일론 머스크하고 경쟁하면서 먼 우주로 나가면서 우주 경제권이 이제 가시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 인터넷 위성 서비스라든가 우주의 자원 채취라든가 또는 행성 간 문명, 행성 간 통신 체계, 달 기지 건설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바야흐로 이제 그 디지털 문명이 우주 문명하고 결집돼 가지고 또 사이버 전쟁 해서 세계 인구 절반이 아직 인터넷을 안 써요.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 안에서도 디지털 신대륙은 널려 있는 거거든요. 이래 디지털 경제권으로 지구를 이제 다시 재구성하고 거기서 대용량 통신이 우주 기반으로 진행이 되면은 드디어 스마트 시티가 가시권에 들어옵니다. 6G 통신은 홀로그램 통신이 가능한 체제예요. 공중에서 쏘는 6G 단계로 접어들면 우주 개발은 뭐 아주 필연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타링크 사업인데 네. 로켓에 큐브 위성을 수백 개 실어서 우주로 가가지고 퍼뜨려 놓으면은 네트워크로 인터넷 서비스 되는 이것도 프로그램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주와 디지털이 융합이 되면은 드디어 자율주행차하고 드론이 주종이 되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서 사물 인터넷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시티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현재 디지털 전략이 디지털 신대륙의 스마트 시티 수출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주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지구 문명입니다. 이게 우주 경제권이에요.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과 같이 대우주 전략으로는 갈 수가 없고 한 위성을 한 200기 정도 운영하는 소우주 주권을 가진 나라 이런 정도의 어떤 중견 우주 강국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러한 어떤 디지털 문명의 새로운 어떤 활발한 참여를 통한 막대한 국부 창출 여기에 대한 비전을 지금부터 구상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우주로 가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유 가슴이 다 뿌듯해오는데요. 장현 교수님, 우주 개발의 길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이제 변모가 옵니다. 우리 어떻게 길이 열려 있습니까? 이제 그 언론에서 표현한 것 중에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이제 종료를 해서 이제 우주 개발이 활성화된다. 그게 거는 이제 대부분의 논조입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그건 단편적인 얘기고요. 고체 추진의 로켓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민수용으로.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현재 항공 발사체라 누리호라는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는데 걔가 사실은 이제 액체 추진제 발사체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고체 추진제 로켓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수월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고체 로켓 모터 사용하는 게 상당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액체로 시작을 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이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의해서 우리가 고체 로켓을 이용한 소형 위성, 저궤도 발사체를 개발을 하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그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액체 로켓이 대부분 대형 로켓인데, 중대형 로켓인데 그것조차도 옆에 이제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아마 사진에서 이렇게 옆에 부스터라고 이렇게 쭉 옆에 이렇게 작게는 2개, 4개 이렇게 6개 이렇게 달아 놓는데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고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액체 엔진에다가 고체를 이렇게 부스터로 달아 놓으면 이제 굉장히 발사 용량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누리호 항공 발사체에다가 이제 고체 로켓 부스터를 달아 놓으면 훨씬 발사 용량이 커진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산업화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공화 승리호에 나온 우주 쓰레기 청소 수거 사업이라든가 우주 미화원, 길 잃은 위성 제자리 찾아주는 사업, 지금 러시아에서 주로 나오는 사업 아이템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생산 유발 효과가 또 더불어 생겨날 테고요. 자, 근데 이런 우주 항공 개발의 진전 과정에서 아르테미스 연합이라고 했죠. 이것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좀 정리를 해주세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건 달
탐사 및 그 기지 건설 사업인데 예.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아주 패권 정탈이 극심해진 게 달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달의 뒷면에 로봇을 중국이 착륙시켰고요. 이걸 보고 자극받아 가지고 그해 12월에 트럼프가 우주군을 창설합니다. 그래서 나사하고 연합해 가지고 달 탐사 계획도 만들고 그다음에 아르테미스는 그 이렇게 8개국이 그 민간용으로 달 탐사 및 기지 건설을 위한 국제 공동 프로젝트고 나사가 주도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오른다면은 이제 달에 지금 그 암석 성분이라든가 자원 분포 사실 달에도 소량의 물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찾아낸다든가 해가지고 현지에서 그 에너지를 생산해가지고 장기 지속적으로 달에 머무를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개발하는 이런 데까지도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행성 간 통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달과 지구 간의 어떤 통신 체계 구축. 예. 일론 머스크는 인류가 이제 다행성 종족으로 진화했다고 이미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 특히 달의 어떤 그 궤도 중에서도 그 라그랑주점이라고 어떤 핵심 지점을 이렇게 점령해 들어가는 식의 달 주변의 어떤 궤도 운영이라든가 또 여러 다양한 기지 운영, 탐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인류로서는 커다란 도약을 성취하면서 네. 먼 우주로 나갈 수 있는 이제 중간 목표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다. 아니, 근데 그다음에 달 관광도 있는 거고요. 예, 인류의 도약은 뭐 좋은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건데 아르테미스 연합 참여하면 우리도 달나라 언제 가는 겁니까? 이제 유인 그 우주선을 달에 발사하겠다는 게 미국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이 묘하게도 여성이 한 번도 착륙한 적이 없어요. 착륙한 우주 비행사가 다 남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기 나사의 계획은 인류 최초로 여성이 달에 착륙한다. 이걸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Another Man, First Woman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유인 우주 그 탐사 계획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우리가 기여도를 높인다면 얼마든지 뭐 그 참여의 어떤 그 방법들 찾아낼 수 있겠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 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냐? 네, 그거죠. 근데 네. 사실 현재는 아무것도 지금 협의된 게 없습니다. 우린 후발주자니까 이미 기존에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주 산업이 뭐 엄청 정부에서 주도를 하면서 우주 산업을 지금 키우고 있고 한다고 하지만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다. 사실은 이제 최근에 뭐 뉴스페이스라고 그래서 이제 국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우주. 그래서 네. 지금 뭐 난리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주자가 스페이스X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진짜 우주 개발에 대한 전략이 제대로 구축이 돼 있는 거냐. 사실은 여태까지는 우리는 뭐냐면 남의 우주 개발을 그냥 따라가는 네. 데 위주했기 때문에 사실은 독창적인 기술력이 많지는 않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좀 더 새로운 우주 전략을 좀 구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주청이 설립돼야 돼요. 우주청을 만들어서 예. 이 기획을 해가지고 부처를 동원할 수 있는 네. 이런 그 정책적인 어떤 플랫폼 이게 구성이 돼야 됩니다.